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프리어라블 테스트 시에 어떻게 라인업이 진행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포트에서 로딩한 화물로 테스트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 마지막 포트 화물이 어느 라인에 차 있는지 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카고 탱크 쪽에 라인을 먼저 보자면, 이쪽이 1번 카고 라인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라인이 2번 카고 라인이고, 마지막으로 쪽에 있는 라인이 3번 카고 라인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카고 라인까지 화물이 꽉 차게 되고, 보통 로딩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두 개 발브, 그리고 여기 있는 발브, 이 발브는 1번 라인과 2번 라인의 그룹 발브라고 불리고, 또한 이 발브는 2번 라인과 3번 라인의 그룹 발브. 그래서 보통 로딩 시에는 그룹 발브를 전부 오픈해주고 로딩을 하기 때문에 카고 호스 또는 로딩함을 어느 매니폴드에 연결을 해도 모든 탱크로 로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발브예요. 다음으로 펌프룸 구역을 보면은 이 라인이 매니폴드에서 시작되는 카고 라인인데, 이렇게 드롭 라인을 따라서 로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발브를 오픈한 상태에서 화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선수까지 있는 모든 카고 라인에 화물이 꽉 찬 상태고, 드롭 발브에서 이 뒤쪽에 있는 라인 여기까지 또 차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 세 개의 발브는 다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브 뒤쪽으로는 화물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발브는 디스차징 발브인데, 드롭 라인을 통해서 화물이 로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화물이 가득 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고 3번 라인도 똑같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기 있는 3개 발브, 그리고 여기 있는 3개 발브 전까지 화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려보면 이렇게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이 발브 전후로, 그리고 이 발브 전후로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기본 설명은 대충 마친 것 같고요. 이 탱크가 5번 센터 발브인데, 5번 센터 발브를 열기 전에 모든 탱크의 카고 레벨을 일단 적어주고 20% 정도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탱크의 레벨을 모니터링 해야겠죠. 만약에 모든 탱크가 98%까지 로딩이 된 상태고 얼리지 레벨이 거의 다 비슷하다면 다른 탱크로 들어가는 화물을 보기 어렵겠죠. 항상 98%까지 로딩하는 거 아니고 다른 탱크의 80%까지 로딩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MT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탱크로 화물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0% 혹은 10%만 열고 레벨 변화를 관측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를 열어서 만약에 이런 탱크나 이런 탱크로 카고 발브가 잘못 잠겨 있다, 혹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만 열어서 다른 탱크의 레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를 연 상태에서 레벨 변화가 없다, 5번 센터가 20% 정도 개방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 만나는 발브가 OP213인데, OP213 발브를 열기 전에 OP243 이 발브의 뒤쪽으로 AVSS 서퍼레이터 탱크가 있고, 또한 섹션 프레셔 게이지도 있습니다. OP213 이 발브를 열기 전에 이 발브를 열어서 섹션 게이지 혹은 서퍼레이터 탱크 레벨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프레셔도 올라가고 탱크 레벨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발브가 샌다는 의미겠죠. 왜냐면
이 발브는 닫혀 있었는데 로딩을 하면서 여기까지 화물이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여야 정상인데 이 발브가 새서 이 라인에 화물이 차 있다. 그러면 이 발브를 여는 즉시 레벨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브를 먼저 열어서 레벨 변화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발브를 열었는데도 레벨 변화가 없다. 프레셔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발브가 완전히 100% 닫혀서 화물이 1도 안 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발브를 잠그고 이 발브를 엽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가 열려 있기 때문에 화물이 이 라인을 따라서 순식간에 이 라인 전까지 오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에는 프레셔 섹션 게이지도 있고 ABSS 서퍼레이터 탱크도 있어서 만약에 이 발브가 샌다면 이 레벨이 올라가거나 프레셔가 올라가거나 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발브가 새는 거겠죠. OP213이랑 OP243이랑 발브 테스트를 마치고 안 새는 걸 확인했다면 다시 OP243을 오픈해 줍니다. 화물이 여기까지 잘 동도하겠죠. 영상에서 봤던 AVSS 서퍼레이터 탱크 레벨이 100%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 또한 섹션 프레셔 게이지의 프레셔 또한 약 2.0kg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물은 여기 있는 게 카고 펌프니까 여기까지 당도해서 테스트를 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여기까지 화물이 온 상태에서 기관실에서 아이들 러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CCR로 리모트 컨트롤이 됐다고 하면 CCR에서 펌프 가버너를 조작해서 RPM이 올라가고 내리는 걸 우선 테스트한 다음에 이 디스차징 발브를 처음에 20% 조금씩 오픈을 해서 한 번에 많은 압력이 미치지 않게끔 천천히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물은 카고 펌프에서 섹션을 해서 계속 이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진행 방향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드롭 발브는 잠겨 있는 상태니까 이 카고 라인을 따라서 매니폴드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매니폴드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화물은 천천히 카고 펌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결국엔 매니폴드까지 당도를 하고 이 라인을 통해서 1번 라인과 2번 라인으로 전부 다 화물이 가겠죠. 이렇게 가고 2번 라인도 이렇게 가고 이쪽 부분에 선원 한 명을 배치시켜서 화물이 패싱하면 알려달라고 말을 해둡니다. 그러면 화물이 패싱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화물이 지금 여기를 통과했구나 알게 되겠죠. 1번과 2번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카고 로딩할 때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디스차징 발브까지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드롭 발브는 다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보면은 3번 라인에서 시작한 화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매니폴드를 통과해서 1번, 2번까지 왔고 다시 이 라인을 따라서 따라 내려오겠죠. 여기 있는 디차징 발브까지 화물이 통과를 할 겁니다. 물론 디차징 발브도 그 전에 오픈을 해 놔야겠죠. 그러면 화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당도를 하고 2번 라인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당도를 하는 거죠. 매니폴드에서 출발한 화물이 1번 라인과 2번 라인에 도착을 하면 이 디스차징 발브 뒤쪽으로 있는 발브 두 개를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물이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고,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카우 라인과 스트리핑 라인을 써서 화물을 계속 순환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이 발브를 열어서 한 라인은 데크로 가서 카우 라인으로 화물이 나오게끔 라인을 연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우 머신 쪽에 선원 한 명을 대기시켜서 화물이 나온다.
머신이 돌아간다. 이 라인에서 데크에 있는 카우 라인까지 화물이 꽉 찬 게 되고, 마찬가지로 핑크색 라인을 보자면 화물이 이렇게 따라서 오겠죠. 그러면 이 밸브도 오픈이 됐고, 이 밸브도 오픈이 됐고, 이렇게 화물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젝터를 지나서 화물이 계속 가겠죠. 이렇게 가고 라인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되겠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스트리핑 라인을 따라서 화물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밸브 두 개도 오픈을 해주면 이쪽으로 화물이 가겠죠. 여기는 다시 5센터가 됩니다. 5센터에서 시작한 화물이 계속 순환이 되겠죠. 5번 센터로 화물이 패싱해서 들어오는 건 이 위쪽에 있는 애덕터에도 드라이빙 프레셔가 걸립니다. 그 드라이빙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화물이 통과해서 5번 센터로 유입이 되고 있다. 모든 카고 라인에 화물이 꽉 차서 더 이상 카고 라인에 빈 공간이 없다. 모든 카고 라인에 에어가 없다. 이 상태가 되면 5번 센터의 카고 레벨 동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스테이블 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5번 센터 밸브를 100%까지 개방을 해주고 카고 펌프 RPM을 올려서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처음에 리모트 컨트롤이 된 상태면 RPM이 600인데 테스트 시에는 보통 1100까지 올리고, 디스차징 프레셔는 디차징 포트 기준이긴 한데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디차징 포트의 맥시멈 디차징 프레셔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니폴드 10kg고요. CCR에서는 보텀에 깔려있는 프레셔 게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매니폴드까지 가게 되면 감압이 되는 걸 감안해서 10kg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보통 13kg, 12kg, 14kg 이렇게 올려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1100이 되고 14kg가 됐을 때 데크에 스탠바이하고 있는 선원들과 펌프룸에 스탠바이하고 있는 선원들이 카고 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 카고 라인에서 화물이 셀 거고, 그래서 모든 카고 라인을 점검하는 동안 이 프레셔를 유지해 줍니다. 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다시 RPM을 낮춰서 펌프를 스톱하겠죠. 이 방식으로 카우 펌프를 테스트하고, 1번 펌프를 사용할 때는 2번, 3번으로 화물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한 개 라인만 써도 되고, 2번을 쓸 때는 1번 아니면 3번으로 써도 되고, 그거는 이랑사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카고 펌프를 이렇게 세 대 다 테스트를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게, 카우 라인도 같이 테스트하고 스트리핑 라인도 테스트하고 카고 라인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세 가지 라인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배에서는 순환을 안 시키고 그냥 매니폴드 쪽으로 화물을 보내서 밸브를 다 닫아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이랑사님도 있고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고 펌프의 테스트가 전부 다 끝났으면 5번 센터에서 시작된 화물이 이 비어있던 스페이스에 다 들어가니까 로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라인에 차 있는 화물들을 5번 센터로 스트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빨간색은 화물이 다 차 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 보라색 라인은 스트리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표시한 건데, 스트리핑을 할 때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핑을 하기 앞서 드롭 라인 3개는 전부 다 잠겨 있어야 되고, 필이 여기 있는 밸브, 에어코크 밸브인데 3번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고요.
이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 이유는 스트리핑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카고 라인 안에 섹션이 계속 되니까 바큐움이 잡힐 거예요. 바큐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리핑이 잘 안되기 때문이죠. 근데 3번 센터에서 카고 베이퍼든 IG 가스 등 공급이 되면 바큐움이 잡힐 일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스트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리핑 펌프를 시작하기 앞서 일단 이 밸브 3개를 잠가 줍니다. 잠가 놓고 모든 라인을 스트리핑 라인에 연결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밸브들을 다 오픈해 줍니다. 이 밸브를 오픈해 주게 되면 화물이 다 모이겠죠. 이렇게 오픈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밸브 6개도 같이 오픈을 해주고요. 그러면 화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AVSS 서퍼레이터 탱크 드레인 밸브도 오픈해주고 카고 펌프 드레인 밸브도 오픈해주고 카고 라인 드레인 밸브도 오픈해주고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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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총 9개를 오픈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카우라인 밸브도 오픈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픈해주면 화물이 이렇게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진 화물은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모이게 돼요. 여기에서 화물이 다 모이죠. 그래서 이 스트리핑 라인을 타고 또한 드라이빙 라인에서도 이렇게 화물이 다 모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모이고 여기 있는 OP290 밸브를 오픈하면 스트리핑 펌프에 섹션이 형성이 되겠죠. 카고 펌프 전에 섹션 게이지에 카고가 차는 걸 볼 수 있듯이 이 펌프에 달려있는 섹션 게이지도 CC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리핑 펌프를 가동시켜서 매니폴드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OP218도 오픈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스트리핑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시 매니폴드 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는 스트리핑 라인을 쓰기 때문에 카고 라인 쪽으로 화물이 오는 게 아니고 스트리핑 라인을 통해서 카고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리핑 라인이 여기 왔고 카고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2개 밸브를 오픈해 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도 오픈을 해준 상태에서 화물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밸브를 닫아준 상태에서 화물이 다시 이렇게 와서 3번 라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화물이 드롭 라인을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고 드롭 밸브를 지나서 5번 센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레벨 모니터에서 5번 센터 레벨을 보고 있으면 레이트가 확인이 되고 얼리지 레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영상에서 봤듯이 섹션 게이지가 내려가고 서퍼레이터 탱크 레벨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덕터 드라이빙 프레셔 스트리핑 펌프 섹션 프레셔도 다 내려가서 결국엔 0이 되고 이쪽 게이트 밸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원이 화물이 처음에는 많이 패싱 된다고 보고를 하겠지만 점점 섹션되는 화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슬로우 패싱 그리고 끝에는 거의 통과하지 않을 시점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탱크 레벨을 확인하고 스트리핑 펌프를 종료하게 됩니다. 끝으로 카고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또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카고 라인에 새는 데도 없는지 테스트도 했고 스트리퍼 펌프도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했고 카고 이젝터도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가 됐고요. 모든 하역 장비를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테스트가 종료되게 됩니다.